유니티를 위한 C샵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 구디 귀신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녹화하다가 이게 저거 커서가 안 보여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하네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에 대해서 일단 녹화를 할 건데, 이건 두 개를 끊어서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11시 반쯤인데 위험해. 오늘 하나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옵션에 대한 거 간단하게까지만 하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일단 유니티를 위한 C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짜야 돼. 그러면 툴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텍스트 원래라고 하면 텍스트 편집기 받아야 되고, 원래라고 하긴 좀 그렇군요. 어쨌든 텍스트 편집기 받아야 되고, 그 텍스트 편집기를 컴파일을 해야겠죠. 컴파일이라는 건 이제 이게 C샵의 문법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그걸 일련의 중간 단계 언어 IL로 바꿔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csc.exe인가? 아무튼 그런 파일이 있어요. 그런 그죠? 기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일단 또 필요하고, 그 나온 결과물을 다시 실제 exe 파일로 만들어주는 걔도 필요하고, 원래라면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텍스트 편집기는 뭐 예를 들어 노트패드 비슷한 거죠. 뭐라도 아무튼 기능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코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능들, 어쨌든 필요한 기능들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뭐 컴파일 해야 되고, 뭐 링킹하고, 익스펠 만들어 주고, 혹은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 이렇게 사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 근데 그걸 그래서 묶어서 하나의 툴로 만들어 놨죠. 사용하기 편하라고. 그걸 ID라고 합니다. IDE예요. 다 알파벳이고 IDE. 어쨌든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ID가 뭐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C샵,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처음에 유니티 그냥 깔면 모노 디벨롭먼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상당히 오래 쓰기도 썼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마소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윈도우가 일단 마소 거니까. 한국은 그 윈도우가 대세고. 그래서 어쨌든 마소에서 만든 툴인데, 예전엔 개인 개발자들은 유료였어요. 유료. 개인 개발자고 나발도 다 유료여서, 예전에 만약에 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모노 디벨롭먼트로 개발을 했어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개인 개발자한테는 공짜로 풀렸어요. 그래서 마소가 요즘 그런 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치시면 일단 다운을 받아야겠죠. 치시면 그냥 여기 아마 제일 먼저 아마 뜰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윈도우즈용 다운로드가 있죠. 이거 커뮤니티 2017 딱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뜰 거예요. 그죠? 이거 일단 크롬 기준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창이 뜨는지 안 뜨는지 그냥 강제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치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해가고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면, 아이고, 어쨌든 설치를 하시면 요런 창 비슷한 게 뜰 거예요. 일단 이거 여기 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비슷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내용과 추가해 줘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단넷 데스크톱 개발, 이게 C샵 언어를 써야 되니까요. 그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차피 유니티 쓰실 거죠. 조금 내려보면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 개발이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최소한 그러니까 체크하셔서 수정 딱 누르시거나, 혹은 뭐 설치가 되겠죠. 아무튼 설치하시면 됩니다. 해서 뭐 쭉쭉쭉쭉 해갖고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만약에 설치가 다 됐어 그러면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요렇게 비주얼 C샵 요게 뜰 거예요. 요렇게 뜨고 얘를 클릭하면 요렇게 뜨면 오케이, 설치 끝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옵션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 폰트를 바꿔 볼게요. 폰트는 자, 뭐 대충 있고, 도구 옵션에 환경, 어디 갔니? 글꼴미색 요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이 텍스트 편집기에서 쓸
그 뭐야 폰트 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커리어래 뭐 하면 바뀌고요. 네, 바뀌어요. 잘 바뀝니다. 근데 콘솔라스를 굳이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콘솔라스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대문자 i 네, 인트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혹은 클래스 이미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대문자 i랑 그 소문자 L이랑 그리고 숫자 1 이게 세 개가 약간 구분이 조금 잘 안 되거나 대문자 5와 숫자 0이 얘네끼리 구분이 잘 안 되는 언어가 아니라 폰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정말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예기치 않은 실수를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네임스페이스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받았고 거기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뭔가 어쨌든 쓰기 위해서 유징했고 뭐 했고 했어.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엘메지 엘메지라는 클래스가 있고 다른 데 있는 이미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와 이게 버그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가 개발자용 폰트라고 해갖고 이 얘네끼리 구분이 잘 되고 얘네끼리 숫자와 0 뭐 아무튼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폰트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폰트를 쓰시면 그래도 경우에 따라 그 실수를 했을 때 어쨌든 찾고 발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개발자용 폰트를 추천을 드리고 콘솔라스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그 윈도우즈를 깔면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콘솔라스가 정확하진 않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뭐냐 마소에서 만든 폰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안되면 받아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긴 한데 어쨌든 콘솔라스를 그래서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어쨌든 자 다음 막무가내죠. 라인 넘버를 일단 보이도록 세팅을 하면 도구 옵션에 텍스트 편집기 밑에 C샵을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줄 번호가 체크가 돼 있죠. 뭐 체크가 안 되는 게 아마 기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빼고 보면요. 빼면 여기 확인 없어졌죠. 예, 라인 넘버는 말 그대로 줄 번호예요. 옵션 줄 번호 체크. 이게 이렇게 세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예를 들어 개발자끼리 서로 대화를 할 때 누구누구 씨 그때 작업했던 그거를 어디서 보면 되나요? 그 클래스에 어디서 보면 되죠? 라고 물어보면 물론 함수명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함수명이 조금 약간 어려운 이름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단어를 썼다거나 그런 이름이라고 하면 그냥 뭐 150라인 정도 보세요. 무슨 클래스 무슨 파일에 아니면 무슨 클래스나 무슨 파일에 뭐 150라인 보세요.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의사소통이 조금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라인 넘버 보이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보면 탭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탭 이동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진짜로 탭키를 눌렀을 때에 대한 동작인 건데 지금은 어쨌든 얘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한 글자죠. 한 글자인데 얘가 그래서 글자로 따지면 어떤 글자냐면 요 글자예요. 찡찡찡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 글자가 탭키를 누르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탭 이동이 뭐냐면 일단 도구 옵션 탭 하면 탭 유지가 있고 공백 삽입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걸 쓰고요. 공백 삽입을 눌러서 확인. 그 다음에 탭을 눌렀죠. 그러면 겉에서 보기엔 똑같은데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공백 삽입은 말 그대로 공백 문자를 삽입하게 되는 거죠. 공백 문자라면 요거 진짜로 빈칸 한 글자 요거가 이렇게 4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 씁니다. 네,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탭 유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내용은 그냥 돼 있는데 요건 개인적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냐면 이게 그 탭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인덴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뭐 중괄호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내용 이렇게 써도 되죠. 뭐 if문 포문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예를 들어 if문 쓰고 소괄호 이렇게 여는데
이걸 띄울 거냐 말 거냐, 뭐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괄호를 뭐 이쪽 라인에 붙일 거냐, 라운에 중괄호를 붙일 거면 이걸 띄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인덴트라고 하는데, 이거 인덴트 플러스 이런 거 탭에 대한 거는 프로그래머한테 어떤 면으로는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래머 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공부를 했겠죠. 몇 년 정도 공부를 했고 몇 년 정도 코딩을 했을 건데, 그럼 자기가 편하다고 굳혀진 스타일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거를 남한테 강요한다는 건 뭐랄까, 너 옷 무슨 어떻게 입고 다녀,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녀,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여요. 정말 비슷한 게, 어떤 면으로는 정말 비슷한 게, 뭐 대기업의 무슨 회사 같은 데 가면 양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딩 규약 같은 게 정해져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작은 회사 같은 데는 뭐 코딩 규약을 뭐 맞추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포맷대로 만들고 나서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 그럼 코드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도 편하고, 저거 뭐 그런 형태의 장점은 있으나, 작은 회사는 보통 코딩 규약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남한테 자기 스타일 같은 걸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 이건 진짜 종교예요. 진짜 종교 전쟁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어쨌든 탭 그리고 스페이스바, 뭐 둘 중 이렇게 나뉘는 거죠. 탭파랑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었는데, 스페이스바파가 연봉이 더 높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뭐야, 실리콘밸리라는 미드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프로그래머예요. 그 주인공은 탭하고, 썸녀가 있는데 썸녀가 스페이스밥하고, 뭐 관련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그래서 탭 이동에 대한 내용까지 했죠. 자, 단축키 일단 여기 뭐 아이디 간단하게 설명해줬고,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설치를 하셨는데 뭔가 더 옵션을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관리자 열기, 제가 이거 설치 관리자를 바로 여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만 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설치 관리자를 여셔서 필요한 내용에 체크를 해서 까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워낙에 큰 프로그램이라서 전부 필요 없는 내용, 뭐 파이썬 기반 안 할 거고 노드.js 안 할 건데 이런 거 굳이 깔 필요가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깔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계율 구성 요소로 해갖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겠죠. SDK, 그러니까 함수 묶음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설치도 가능하고요. 언어팩이나 뭐나 이런 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컴팩트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딱 필요한 것만 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단축키부터 다음 시간에 보죠.